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어나라 비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한 걸 들고 왔는데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 둘 다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이게 2019년 9월, 그러니까 1학년, 고1 1학년 때는요. 성적이 4등급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성적이 4등급이었어요. 4등급이었는데 고3 수능 때는요. 이렇게 국어가 1등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어가 1등급이 나요. 100분이 98, 상위 2% 1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4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렸는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을. 사실 우리가 복습을 많이 안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4등급 나왔을 때는 복습을 안 했어요. 학교 수업 듣기만 하고 복습 안 하고 벼락치기로 막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내신 공부하고 막 모의고사도 2주 전부터 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고3 때부터 이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복습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습하는 방법을 어떻게 복습을 하냐? 일단 수업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가자마자 예습도 했었어요. 예습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3 때는 이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라는 책을 쓰죠.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는 수능 특강을 미리 쭉 다 풀고 갔어요. 문학이랑 비문학이랑 화작까지 모두 다 풀고 들어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2권 샀어요. 중요한 거는 수능 특강을 2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첫 번째 때는 수능 특강을 미리 혼자 다 푸는 거예요.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수능 특강을 사가지고 쭉 딱 풀어보세요. 쭉 딱 풀면 이제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아, 문학에 이런 게 있고 비문학에 이런 지문이 있고 쭉 혼자 다 풀어보세요. 그렇게 다 풀면 내신 대비도 되고 수능 대비도 됩니다. 그렇게 미리 매일매일 풀다 보면 풀 수 있거든요. 화작이랑 문학이랑 비문학을 쭉 다 겨울방학 때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에 쭉 다 푸시면 되겠죠? 그렇게 미리 한 권을 다 푸십니다. 그리고 내신 기간이 들어가고 1학기가 시작이 되면요. 새로운 책으로 필기를 하는 거예요. 한 권은 우리가 방학 때 풀었었죠? 그럼 이제 한 권은 새로운 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이 되면 새로운 책에다가 필기를 하고 그걸로 이제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 새 마음 새 뜻으로. 그래서 저는 2권씩 이렇게 사가지고 공부를 했고 방학 때 쓰던 거는 이제 방학 때만 쓰고 이제 새로운 책으로 다 필기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책은 되게 좀 깨끗해요. 학교 필기가 있긴 한데 좀 깨끗한 편이었어요. 왜냐면 문제를 이미 방학 때 한번 쭉 다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럽게 푸는 거는 방학 때 푸는 책에다 더럽게 풀고 학교에서 같이 하는 책은 필기만 하고 깨끗하게 문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풀 때는 좀 답이 기억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기하는 용도로만 좀 깨끗하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활용하는 게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그때 나가는 진도에 따라서 여기다가 또 같이 필기를 하는 거예요. 전 이거를 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주 교재보다 이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주로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내신 대비도 하고 수능 공부도 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다 밑줄이 끄어져 있고 밑에 설명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다가 다 필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필기를 하냐? 학교 선생님께서 하시는 뭔가 중요한 말씀이나 아니면 수업 관련된 내용은 다 적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적습니다. 일단 받아 적어요. 받아 적는 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쉬는 시간 때 2분 복습을 하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바로 복습을 해야지 기억이 잘 남는 거 다 아시죠? 그게 근데 10분 동안 복습하려고 그러면 엉덩이가 붙어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2분만 딱 복습을 했습니다. 10분 중에 2분만 할애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날 배운 거를 슉 훑습니다. 2분이면 이걸 다 읽기 힘들어요. 정말 중요하고 내가 모르겠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선상판이 깁니다. 정말 길어요. 근데 여기 중요하게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 있죠? 이런 데가 어렵다는 거겠죠? 이런 부분만 쉬는 시간에 2분 동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요런 부분만. 그래서 요런 부분을 위주로 2분 동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아니면 독서실에 가서 아니면 야자실에 가서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당일날에 바로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걸 다시 복습하는 건데요. 쉬는 시간에 2분 복습을 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좀 기억이 납니다. 아, 오늘 수업에 이거 배웠을지 대충 기억이 나요? 그럼 집에 가거나 야자실에 가거나 아니면 독서실에 가가지고 이걸 다시 읽는 거예요. 근데 보통 눈으로 읽죠?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말하면서 읽으셔야지 기억이 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5번씩 다 읽었어요. 소리내어서.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화작이든 저는 그날 배운 지문을 다 소리내어서 말했어요. 근데 꼭 막 크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인신이 되어서 명명히 하는 것인가 이렇게 크게 할 필요 없고요. 조용하게 인신이 되어서 명명히 하는 것인가
이렇게 쏙쏙쏙거리면서 아니면 입모양으로만 말을 해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글을 쓰는 거를 막 좋아하진 않았어요. 팔이 아파가지고 저는 꼭 소리내어서 아니면 입으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5번씩 읽는 거예요. 그날 배운 부분을 5번씩 말을 하면서 복습을 합니다. 밑에 있는 설명까지 같이 읽는 거거든요. 밑에 있는 설명까지 쭉 다 같이 읽고 그렇게 설명까지 다 같이 5번을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손으로 가리는 거예요. 손이나 종이로 가려가지고 설명을 가립니다. 설명을 가리고 이 밑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를 스스로 외워보는 거예요. 스스로 가린 다음에 말로 외워봐요. 그리고 그게 안 외워지면 적어요. 이제 그때 종이에다 적는 겁니다.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 뜻이구나 하면서 적어요. 안 외워지는 부분은 막 쓰면서 적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복습은 완벽하게 잘 된 거예요. 그럼 사실 내신 기간이 돼도 이게 다 기억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몇 번 읽었다라는 표시가 있는데 하루에 5번씩 읽으면은 금방금방 다 기억이 납니다. 매일매일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적 복습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또 5번 읽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에요. 당일날에만 5번 읽고 그 다음에는 점점 범위랑 진도가 쌓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3번이나 그 다음 3번에서 1번 이렇게 줄여가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당일날 배운 거만 5번씩 소리내서 읽고 그 다음번에 2번째 복습할 때는 3번 읽고 3번째 복습할 때는 1번만 읽고 시험 기간 때 돼서 다시 읽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누적이 되어도 시험 범위가 늘어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가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국어는 일단 이해랑 암기가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문제 푸는 거에 집착하면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4등급 받고 이랬을 때는 문제 푸는 걸 먼저 했어요. 이런 개념 이해, 교과서나 수특 같은 걸 먼저 안 보고 문제를 먼저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먼저 교과서랑 수특 같은 교재를 먼저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시간 남으면 시험 2주 전이나 일주일 전부터 푸시기를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문제 풀고 모르는 부분은 다시 또 소리내서 읽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고3 때 올라가면은 사실 수능 특강 내용이 수능 내용이자 내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다 복습을 해놓으시고 준비를 해놓으시면 내신 공부에도 효과적이지만 수능 볼 때도 연계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또 수능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때도 이렇게 편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항상 썼어요. 나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를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수능날에 1등급을 나왔었던 이유도 다른 친구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2, 3등급인데 수능날에도 잘 나와봤자 3등급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2, 3등급 왔다 갔다 했지만 9월달이랑 10월달에는 다 국어 2등급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성적이 올랐으니까 수능날에는 2등급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1등급도 잘하면 나올 수 있어 라고 최면을 걸었어요. 근데 그 최면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못한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열심히 자기를 믿고 포기만 안 하면 정말 수능날에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포기 안 하시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국어 복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라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그냥 끝나고 복습 2분, 쉬는 시간에 2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그날 바로 5번 읽으면 사실 이게 1시간도 안 걸리거든요. 1시간? 정말 많이 나가봤자 1시간이에요. 진도 많이 나갔나 1시간? 아니면 40분이면 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게 내신법이자 수능 공부법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의고사 기출도 많이 풀어야 되고 수능 기출도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하루에 막 국어를 막 4시간, 5시간 이렇게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학교 복습, 내신 복습하는 거가 1시간 정도 했는데 이것도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1시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기출 푸는 것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해서 국어 공부를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뭐 바쁜 날 빼고 일주일에 5번 이상은 국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실제로 한 거는 일주일에 5번 정도 국어 문제를 풀고 복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랄게요.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미리 풀어주면 좋겠죠? 네, 여름방학 때. 물론 2학기는 내신에 안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는 거니까 뭐 반수할 수도 있고 재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아예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학기 내신도. 그래서 미리미리 다 풀어두면 좋습니다.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미리미리 나오자마자 바로 푸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시간이나 아니 40분 정도만 투자해도 금방 다 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나는 이제 국어 못하니까 하루에 3시간씩 할 거야 하면 오히려 3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짧게 나는 하루에 40분이라도 꼭 국어 해야지 1시간도 꼭 해야지 하면서 너무 목표 시간을 길게 안 두시는 거
길게 안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3 10월 달에는 2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고3 9월 달에도 2등급이었어요. 보시면 2등급 나오고 점점 성적이 오르긴 했어. 정말 복습을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암시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거나 내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감이 안 잡히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더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국어에서 좋은 성적 있으시기를 기원할게요. 화이팅!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